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솔직히 제가 직접 겪은 일도 아닌데 듣는 내내 속이 뒤집혔던 사연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32살 직장인 여성인데요. 편의상 지혜라고 부르겠습니다. 지혜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3년 전에 대학 선배였던 남편 민호와 결혼했어요. 민호는 IT 회사 다니는 성실한 남편이었고 두 사람은 주변에서 보기에도 잘 맞는 부부였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지혜의 절친 수진이에요. 지혜와 수진이는 대학교 1학년 MT에서 만나서 그때부터 죽이 잘 맞았대요. 같은 과는 아니었지만 거의 매일 붙어 다녔고 서로의 연애사도 다 아는 사이였죠. 지혜가 민호를 처음 만났을 때도 수진이가 옆에서 응원해줬고 프로포즈 받던 날도 수진이가 제일 먼저 축하해줬어요. 결혼식 때는 당연히 수진이가 들러리를 섰고요. 우리 지혜 시집 보내기 싫다며 울기까지 했대요. 뭐 친한 친구 결혼식에서 흔히 있는 일이죠. 결혼 후에도 세 사람의 관계는 계속됐어요. 가끔 셋이 같이 밥도 먹고 수진이가 연애 고민 있을 때면 지혜네 집에 와서 남편한테도 조언을 구하고 그랬대요. 민호도 수진이를 와이프 친구가 아니라 그냥 우리 친구라고 부를 정도로 편하게 대했고요. 문제는 결혼 2년 차가 되면서부터였어요. 수진이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직장 상사랑 문제가 있어서 그만뒀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수진이가 지혜네 집에 자주 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그러다가 점점 횟수가 늘어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거의 격일로 왔어요. 지혜야, 심심해서 그러는데 놀러 가도 돼? 너 퇴근 언제 해? 저녁 같이 먹을까? 오늘 민호 오빠 집에 있대? 내가 치킨 사갈게. 이런 식으로요. 지혜는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대요. 친구가 힘든 시기니까 옆에서 위로해주고 싶었고 어차피 둘 다 외동이라 집에 있어도 심심했거든요. 오히려 고마웠대요. 친구가 자주 놀러 와주는 게. 그런데 어느 날 지혜가 야근을 하고 집에 10시쯤 들어갔는데 수진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민호도 옆에 앉아서 같이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고. 수진아, 너 언제 왔어? 아, 7시쯤? 민호 오빠한테 연락했더니 집에 있다길래 놀러 왔지. 아, 그랬구나. 지혜는 그때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처음 받았대요. 남편과 친구가 단둘이 집에서 3시간 동안 같이 있었다는 게.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셋이 다 친한 사이고 설마 뭐가 있겠어? 싶었죠. 오빠가 저녁 해줬어. 김치찌개. 진짜 맛있더라. 어머, 우리 민호 씨가 요리까지 해줬어요? 응. 오빠 요리 실력 진짜 좋던데? 지혜야, 너 복 터졌다. 수진이는 밝게 웃으며 말했고 민호도 뭐 간단하게 끓인 거지라며 쑥스러워 하더래요. 지혜는 왜인지 모르게 웃음이 안 나왔대요. 아니, 화가 난 건 아니었어요. 근데 뭔가 불편한 그런 감정이었어요. 그날 밤 지혜가 샤워하고 나왔는데 민호가 핸드폰을 보며 웃고 있더래요. 뭐가 그렇게 웃겨? 아, 수진이가 카톡 보냈는데 좀 웃겨서. 지혜가 슬쩍 핸드폰을 봤는데 수진이가 보낸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오빠 오늘 김치찌개 너무 맛있었어요. 레시피 알려주세요. 히읗히읗. 그리고 아까 그 얘기 진짜 웃겼어. 키읔키읔키읔. 아까 무슨 얘기? 그냥 회사 얘기. 별거 아니야. 민호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지만 지혜는 그날 밤 잠이 안 왔대요. 아까 그 얘기가 뭐길래 나는 모르는 거지. 내가 없는 3시간 동안 뭘 그렇게 재미있게 얘기한 거지. 며칠 후 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지혜가 주말에 동창 모임이 있어서 나갔다 왔는데 집에 수진이가 또 와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거실이 아니라 주방에서 민호랑 같이 요리를 하고 있더래요. 오빠,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응, 그렇게 하면 돼. 근데 불 좀 더 줄여봐. 오빠가 하나하나 다 알려줘서 좋다. 우리 오빠 남편감인데? 지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들린 대화였어요. 지혜야. 벌써 왔어? 응.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 우리 오빠한테 파스타 만드는 거 배우고 있었어. 지혜야도 같이 먹을래?
수진이는 밝게 웃었고 민호도 마침 잘 됐다. 셋이 먹으려고 많이 만들었어라고 했어요. 그날 저녁을 먹으면서 지혜는 계속 두 사람을 관찰했대요. 수진이가 민호를 부르는 톤, 민호가 수진이한테 대하는 태도. 뭔가 예전과 달라진 것 같은데 정확히 뭐라고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었어요. 수진아, 요즘 취업 준비는 어때? 아직 뭘 할지 잘 모르겠어. 좀 더 쉬면서 생각해 볼 것 같아. 그래도 너무 오래 쉬면 안 좋잖아. 지혜야, 너무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치, 오빠? 수진이는 지혜한테 대답하다가 민호를 쳐다보며 웃었어요. 마치 둘 사이에 무슨 비밀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래, 수진이 나이도 있고 하니까 천천히 생각해도 돼. 민호가 수진이 편을 드는 것 같아서 지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 그날 밤 지혜는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요즘 수진이가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지 않아? 응? 그래. 친구가 힘든 시기니까 그러는 거 아닐까? 아니, 그건 알겠는데. 내가 없을 때도 오잖아. 그게 뭐 어때서? 우리 다 친한 사이인데. 그래도. 지혜야, 너 혹시 수진이 질투하는 거야? 질투? 무슨 소리야? 친구가 힘들 때 옆에서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너답지 않게 왜 그래? 민호는 오히려 지혜가 이상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지혜는 그 순간 자책했대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친구를 의심하다니.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무언가가 걸렸어요. 그리고 그 무언가는 곧 더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뭔가 이상한 걸까요? 그날은 평범한 금요일이었어요. 지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거실에서 민호와 수진이가 와인을 마시고 있더래요. 너희 둘이 와인을? 아, 지혜야. 수진이가 선물 받은 와인 있다고 가져왔어. 너도 한 잔 할래? 응. 그래. 지혜도 함께 앉아서 와인을 마셨는데 분위기가 묘하게 이미 완성되어 있는 느낌이었대요. 마치 자기가 끼어든 것 같은. 대화 주제도 주로 민호와 수진이가 최근에 봤다는 영화 얘기, 유튜브 영상 얘기. 지혜는 모르는 내용들이었어요. 오빠, 어제 내가 보내준 그 영상 봤어요? 응, 봤어. 진짜 웃기더라. 그치? 내가 딱 오빠 취향일 것 같아서 보냈지. 지혜가 끼어들었어요. 무슨 영상인데? 아, 그냥 개그 영상. 별거 아니야. 민호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그날 밤 11시쯤 수진이가 집에 갔어요. 민호가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해주겠다며 나갔고 지혜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근데 민호가 15분이 지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까지만 갔다면서 왜 이렇게 안 와? 지혜가 현관문을 열고 복도를 내다봤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민호와 수진이가 서서 뭔가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더래요. 목소리는 안 들렸지만 분위기가 뭔가 비밀 얘기를 하는 것 같았대요. 잠시 후 민호가 들어왔어요. 뭐 그렇게 오래 얘기했어? 응? 아, 수진이가 고민 상담 좀 하길래. 무슨 고민? 그냥 개인적인 거.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지혜는 점점 이 말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1시쯤 지혜가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거실 소파에 민호 핸드폰이 놓여 있는 걸 봤어요. 민호는 침실에서 자고 있었고 평소 같았으면 그냥 가져다 줬을 텐데 그날따라 왜인지 핸드폰을 집어들게 됐대요. 잠깐만 보자. 아무것도 없으면 그만이잖아. 화면을 켰는데 잠금을 풀 필요도 없이 알림이 떠 있었어요. 오빠 자요? 아직 안 주무셨으면 통화 가능해요? 새벽 1시에 통화가 가능하냐고 묻는 친구. 그리고 민호의 답장. 아직 안 잤어. 근데 지금은 좀. 내일 얘기하자. 내 유유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오빠랑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나도. 근데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알아요. 미안해요. 제가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죠?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지혜가 눈치챈 것 같아. 네? 진짜요? 뭐라고 했어요?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았는데
표정이 좀 안 좋더라. 어떡하죠? 지혜한테 들키면 큰일인데. 일단 좀 뜸하게 오는 게 나을 것 같아. 당분간. 네. 알겠어요. 그래도 오빠 보고 싶을 텐데 유유. 지혜는 그 순간 손이 떨렸대요. 들키면 큰일이라니. 오빠 보고 싶다니. 이게 무슨 대화예요? 지혜는 더 위로 스크롤을 올려봤어요. 그날 낮에 주고받은 대화들이 있었죠. 오빠, 점심 뭐 먹었어요? 회사 식당에서 김치찌개. 아, 오빠가 만들어준 김치찌개가 더 맛있는데 히읗히읗. 민호 키읔키읔 과찬. 다음에 또 해줄게. 약속이에요. 오늘 저녁에 갈게요. 지혜 야근인가? 수진 아마도. 아까 오전에 카톡 왔었는데 바쁠 것 같다고. 민호 그럼 우리끼리 저녁 먹자. 수진 좋아요. 하트 이모티콘. 우리끼리 저녁 먹자. 지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화장실로 달려가서 구역질을 했대요. 10년 친구가, 3년 남편이 내 등 뒤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니. 지혜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다고 해요. 옆에서 자는 민호를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 맞나 싶었대요. 다음 날 아침 민호가 평소처럼 잘 잤어? 라고 물어봤을 때 지혜는 웃으며 응이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너 어젯밤에 수진이랑 무슨 대화했는지 나 다 봤어 라고 소리치고 싶었죠. 출근길에 지혜는 수진이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지혜 수진아, 요즘 우리 좀 뜸한 것 같지 않아? 이번 주말에 우리 둘이만 만날래? 수진의 답장은 한참 후에 왔어요. 수진어? 갑자기? 응응 좋지. 오랜만에 우리끼리 놀자. 지혜는 그 답장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이 여자 완전히 거짓말쟁이네. 어젯밤까지만 해도 민호한테 오빠 보고 싶다며 징징댔던 사람이 나한테는 오랜만에 우리끼리 놀자라니. 주말이 됐어요. 지혜와 수진이가 카페에서 만났죠. 지혜야, 오랜만이다. 요즘 어때? 회사 일 많아? 응, 좀 바빠. 너는? 나는 그냥 취업 준비하고 있어. 수진이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취업 준비? 매일 남의 집에 가서 남의 남편이랑 시간 보내면서. 수진아, 요즘 우리 집에 안 오네? 응. 너희 바쁠 것 같아서. 민호 오빠도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힘들다고 하더라고. 민호 오빠도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힘들다고 하더라고. 지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대요. 민호가 회사 일 얘기를 수진이한테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자기한텐 그냥 바빠라고만 했는데. 아, 민호가 수진이한테 회사 얘기했구나. 응. 가끔. 수진이가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 오빠가 요즘 너한테 의지 많이 하나 봐. 지혜가 짐짓 웃으며 물었어요. 의지까지는 아니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사이지 뭐. 수진이는 얼버무렸어요. 지혜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여자 뭔가 숨기고 있어. 카페에서 나와서 지혜는 혼자 결심했어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어. 그리고 그날부터 지혜의 진짜 관찰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화나지 않으세요? 10년 친구가 이럴 수 있어요? 그것도 친구 남편한테? 그날은 월요일이었어요. 지혜가 주말 내내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은 직접 확인하자였죠. 마침 월요일 아침부터 몸 상태가 안 좋았어요. 코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지혜는 이걸 기회로 삼기로 했대요. 회사에서 오전 일정만 마치고 팀장한테 조퇴를 신청했어요. 몸이 안 좋아서 병원 좀 다녀와도 될까요? 그래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푹 쉬고 내일 출근해요. 지혜는 회사를 나와서 민호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여보, 나 오늘 저녁 회식이야. 늦을 것 같아. 거짓말이었죠. 민호가 혹시 수진이를 집에 부를까 싶어서 일부러 늦는다고 한 거예요. 민호의 답장. 그래? 알겠어. 조심히 다녀와. 지혜는 그 답장을 보고 씁쓸하게 웃었대요. 너무 쿨한데? 혹시 좋아하는 거 아니야? 오후 1시 30분쯤 지혜는 집 근처까지 왔어요. 근데 바로 올라가지 않고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죠. 2시쯤 올라가 볼까? 그리고 정확히 오후 2시 지혜는 집 현관문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비밀번호를 눌러서 조용히 문을 열었어요. 현관에서 거실로 이어지는 복도를 지나는데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의 목소리였어요. 오빠, 그거 진짜 웃기다. 그래서 그 다음엔 말이야. 민호의 목소리. 지혜는 숨을 죽이고 거실 쪽을 조심스럽게 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민호와 수진이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수진이가 민호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어요. 민호는 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죠. 수진아, 힘들었지? 요즘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야. 응. 오빠 덕분에 버티고 있어. 오빠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 수진이가 민호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그러자 민호가 수진이를 안았어요. 포옹이었어요. 친구를 위로하는 가벼운 포옹이 아니라 머리를 어깨에 묻고 등을 쓰다듬는 연인들의 포옹.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옆에 있을게. 민호의 속삭임. 지혜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대요.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탁! 두 사람이 화들짝 놀라 서로를 밀어내며 일어났어요. 지혜야. 수진이가 창백한 얼굴로 소리쳤어요. 지혜야, 너 왜? 회식 간다며? 민호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이게 아니라. 수진이가 변명을 시작했어요. 오빠가 위로해 준 거야.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위로? 저렇게? 지혜가 비웃었어요. 친구 남편한테 머리 기대고 안기는 게 위로야? 지혜야, 오해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민호가 다가오려고 했지만 지혜는 손을 들어막았어요. 오해? 뭘 오해해? 내가 뭘 잘못 본 거야? 지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새벽에 문자 주고받고 나 없을 때 집에서 둘이 요리하고 들키면 큰일이라고 하고. 이게 다 오해야? 너, 내 핸드폰 봤어? 민호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래, 봤어. 우연히 봤는데 안 볼 수가 있나? 새벽 1시에 오빠. 보고 싶다는 문자가 화면에 뜬 걸.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지혜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10년 친구가 내 남편한테 오빠 보고 싶다고 문자 보내면서 미안은 무슨. 지혜가 소리쳤어요. 너희 둘이 사귀는 거야? 응? 내 등 뒤에서? 아니야. 민호가 강하게 부정했어요. 사귀는 거 아니야. 진짜로. 그럼 뭐야? 방금 그 포옹은 뭐고? 매일 문자하는 건 뭐고? 그건. 민호가 말을 못하고 머뭇거렸어요. 지혜는 그 모습을 보고 확신했어요. 뭔가 있어. 확실히 뭔가 있어. 수진아. 지혜가 차갑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나가줄래? 지혜야. 나가라고. 지혜의 고함에 수진이는 가방을 집어들고 급하게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나가기 직전 수진이가 돌아보며 말했어요. 지혜야, 진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됐으니까 꺼져. 지혜의 차가운 말에 수진이는 결국 문을 닫고 나갔어요. 거실에 남은 건 지혜와 민호 둘뿐. 설명해. 지혜가 팔짱을 끼고 민호를 쳐다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설명해봐. 민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지혜야.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말고. 진짜 아무 일도 없었어. 사귀는 것도 아니고 손잡은 적도 없고. 그럼 방금 그 포옹은 뭐야? 매일 문자하는 건? 내가 없을 때 둘이 요리하는 건?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확히 뭐가 없었는지 말해봐. 키스는 안 했어? 스킨십은? 사랑한다는 말은 안 했어? 안 했어. 민호의 대답이 한 박자 늦었어요. 뭐가 안 했는데 대답이 늦어? 전부 다 안 했어. 진짜로. 민호가 소리쳤어요. 근데 왜 그랬어? 지혜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왜 수진이한테 그렇게 대해준 거야? 왜 나한텐 하지도 않는 요리를 수진이한텐 해줬어? 왜 수진이가 보낸 문자엔 1분도 안 돼서 답장하면서 내 문자엔 1시간씩 걸려? 그건. 왜 수진이 머리는 쓰다듬어주면서 나는 안 안아줘? 왜 수진이한텐 내가 있다고 하면서 나한텐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지혜의 눈물이 떨어졌어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지혜는 민호에게 말했어요. 오늘부터 너 거실에서 자. 결혼 3년 만에 처음으로 침대를 따로 쓰게 됐어요. 그날 밤 지혜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침실 문을 잠그고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죠. 머릿속으로 계속 그 장면이 재생됐어요. 수진이를 안고 있던 민호의 모습, 내가 있잖아라던 목소리. 진짜 아무 일도 없었을까? 설마. 진짜 바람 피운 건 아니겠지? 지혜는 확인하고 싶었어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출근하고 난 후, 지혜는 민호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신용카드 명세서들이 있었죠. 최근 3개월치를 꺼내서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그리고 발견했어요. 5월 15일 힐튼 호텔 레스토랑 18만 원. 5월 22일 플라워샵 엘리제 7만 원. 6월 3일 티파니 앤코 45만 원. 6월 10일 이탈리안 레스토랑 루체 22만 원. 지혜는 손이 떨렸어요. 5월 15일. 그날은 지혜가 회사 워크샵으로 1박 2일 출장 갔던 날이었어요. 5월 22일. 지혜가 친구 결혼식 참석하느라 주말 내내 집을 비웠던 날. 6월 3일. 티파니? 지혜는 민호한테 티파니 제품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6월 10일. 그날 민호는 회사 회식이라고 했었죠. 지혜는 민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응, 왜? 민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했어요. 5월 15일에 뭐 했어? 5월 15일? 갑자기 왜? 그냥 궁금해서. 기억 안 나는데. 왜? 힐튼 호텔 레스토랑에서 18만 원 쓴 거 기억 안 나?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아, 그날. 회사 사람들이랑 밥 먹었어. 거짓말. 그날 내가 워크샵 간 날이잖아. 회사 회식은 주중에 하지, 토요일 저녁에 해. 그리고 6월 3일 티파니에서 45만 원. 뭐 샀어? 또 침묵. 대답 안 해? 수진이 생일 선물. 지혜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수진이 생일은 8월이에요. 6월이 아니라. 지혜는 곧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민호 차가 있었죠. 민호는 그날 대중교통으로 출근했거든요. 차 문을 열고 블랙박스 SD카드를 빼냈어요. 집에 와서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영상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죠. 5월 15일 영상. 오후 6시경 민호의 차에 수진이가 타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오빠, 오늘 진짜 기대돼요. 나도. 오랜만에 제대로 된 데이트니까. 데이트. 민호가 데이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차는 힐튼 호텔로 향했고 주차장에 주차했어요. 그리고 2시간 후 밤 10시경에 다시 차에 타는 영상. 오빠,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수진이가 민호의 팔을 잡고 말했어요. 나도 좋았어. 다음에 또 오자. 민호가 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지혜는 영상을 멈췄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다음 영상. 5월 22일. 플라워샵 앞에서 민호가 장미꽃 다발을 들고 나오는 장면. 차에 타서 수진이한테 건네요. 오빠, 이거 놔주는 거예요? 응. 예쁘지? 완전 예뻐요. 고마워요. 수진이가 민호의 뺨에 뽀뽀를 했어요. 지혜는 노트북을 덮어버렸어요. 뺨에 키스. 장미꽃 선물. 데이트라는 표현. 아무 일도 없었다고. 거짓말이었어요. 전부 다. 지혜는 민호가 퇴근하기 전에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가지, 세면도구, 중요한 서류들. 캐리어 하나를 가득 채웠어요. 저녁 7시 민호가 집에 들어왔어요. 지혜야, 나왔어. 민호는 거실에 놓인 캐리어를 보고 굳었어요. 뭐야, 이거. 나 나갈 거야. 지혜가 차갑게 말했어요. 지혜야, 진정하고 얘기 좀. 진정? 내가 진정을 해? 지혜가 노트북을 열어서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 나오는 민호와 수진이. 데이트라는 단어, 머리 쓰다듬는 장면, 뺨에 키스하는 장면. 이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증거야? 민호는 창백해졌어요. 지혜야.
신용카드 내역도 다 확인했어. 호텔, 레스토랑, 꽃집, 티파니. 전부 다 수진이한테 쓴 거지.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나한텐 꽃 한 송이 안 사주면서 수진이한텐 7만 원짜리 장미 사주고 나한텐 액세서리 하나 안 사주면서 수진이한텐 티파니 45만 원짜리 사주고.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면서. 손잡은 적도 없다면서. 진짜 그 이상은 안 했어. 민호가 소리쳤어요. 키스 안 했고 잔 적도 없어. 진짜야. 그럼 뭐야? 데이트는 했고 선물은 주고받았고 스킨십도 했으면서 그 이상은 안 했다고. 그게 말이 돼? 차라리 솔직히 말해. 사랑한다고 고백했어? 아니면 수진이가 고백했어? 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이 답이었어요. 누가 먼저야? 수진이가. 언제? 2달 전. 그래서? 나는 거절했어. 친구 여자친구라고 안 된다고. 근데 왜 데이트는 해? 왜 선물은 줘? 왜 머리는 쓰다듬어줘?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지혜가 소리쳤어요. 너 지금 나 가지고 놀았어. 수진이도 너 가지고 놀았고. 아니, 너희 둘이 나 가지고 논 거지.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뭔데? 사랑하는 건 아닌데 데이트는 하고. 그게 뭐야, 썸이야? 결혼한 남자가 와이프 친구랑 썸 타는 게 정상이야?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지혜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지혜야, 가지 마. 제발. 민호가 지혜의 팔을 잡았어요. 나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나라고. 지혜가 팔을 뿌리치고 문을 열었어요. 앞으로 수진이 절대 안 만날게. 연락도 끊을게. 제발 가지 마. 지혜는 돌아보며 말했어요. 너 선택해. 나 아니면 수진이. 당연히 너지. 그럼 증명해. 지금 당장 수진이한테 전화해서 다신 만나지 말자, 연락도 하지 말자고 해. 민호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런데 전화를 걸지 못하고 망설였어요. 지금 여기서? 왜 못해? 나한테는 놓지 않겠다고 하면서 수진이한테는 끝내자는 말은 못해? 지혜는 비웃으며 문을 닫았어요. 그날 밤 지혜는 친정으로 갔어요. 친정 엄마는 지혜가 캐리어를 끌고 들어서자 놀라셨어요. 얘야, 무슨 일이야? 민호랑 싸웠어? 응, 좀 심하게. 얼마나 심하게 싸웠길래 짐 싸서 나왔어? 지혜는 대답 대신 엄마 품에 안겨 울었어요. 엄마, 나 어떡해. 엄마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아무 말 없이 안아줬어요. 다음 날 아침 지혜는 자기 방에서 옛날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일기장, 대학교 때 수첩, 그리고 결혼 앨범. 지혜는 결혼 앨범을 펼쳤어요. 드레스 입은 자신, 턱시도 입은 민호, 행복한 미소.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어요. 신랑 신부 키스 장면을 찍은 사진이었는데 뒤쪽 하객석에 수진이가 보였어요. 수진이는 웃고 있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입은 웃고 있었는데 눈이 웃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질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설마 착각이겠지? 지혜는 다른 사진들도 찾아봤어요. 부케 던지기 사진. 수진이가 부케를 받았는데 표정이 어두웠어요. 들러리로 서 있는 사진. 신부인 지혜를 보는 게 아니라 신랑인 민호를 보고 있었어요. 피로연 사진. 민호가 지혜한테 케이크를 먹여주는 장면에서 수진이는 멀리서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슬퍼 보였어요. 지혜는 갑자기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수진이가 그때부터?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였을지도 몰라요. 지혜는 대학교 때 사진첩을 꺼냈어요. MT 사진, 축제 사진, 동아리 사진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에서 또 멈췄어요. 대학교 3학년 겨울, 과 모임 사진이었어요. 그때 지혜와 민호가 처음 만났죠. 민호는 선배였고 지혜는 후배였어요. 사진 속에서 민호 옆에 서 있는 사람은 수진이었어요.
지혜는 그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수진이가 민호를 쳐다보는 눈빛이 뭔가 달랐어요. 수진이가 민호 오빠를 좋아했던 거야? 지혜는 그때 일을 떠올려 봤어요. 대학교 3학년 겨울, 과 모임이 끝나고 수진이가 지혜한테 말했었죠. 지혜야, 너 민호 선배 괜찮은 것 같지 않아? 응? 아, 좋은 사람 같더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선배 여자친구 있대.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수진이가 민호의 여자친구 유무를 알고 있었을까? 왜 굳이 지혜한테 그 얘기를 했을까? 지혜는 핸드폰을 꺼내서 대학교 동기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은지야? 응, 지혜야. 오랜만이다. 은지야,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응, 뭐? 대학교 때 수진이가 누구 좋아한다고 한 적 있어? 은지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 수진이? 수진이 대학 때 짝사랑 했었잖아. 누구를? 민호 선배. 너 남편. 지혜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몰랐어? 수진이가 민호 선배 완전 좋아했었어. 근데 선배가 여자친구 있어서 포기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다가 너랑 민호 선배 사귄다고 했을 때 수진이 되게 충격받았었잖아. 수진이가 충격받았어? 응. 그때 수진이가 나한테 전화해서 막 울면서 어떡하냐. 내 친구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사귀게 됐다고 했었거든. 근데 너한테는 축하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지혜는 전화를 끊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수진이는 처음부터 민호를 좋아했어요. 근데 민호가 지혜를 선택했죠. 수진이는 친구인 척하면서 10년을 기다렸어요. 지혜가 민호와 결혼할 때도 들러리를 서면서도 계속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결혼 2년차 지혜와 민호의 관계가 약간 소원해졌을 때, 수진이는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지혜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이 여자가 10년간 나를 이용한 거야?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호였어요. 지혜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연속으로 10통의 부재중 전화 30개의 문자. 지혜야, 제발 전화 좀 받아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이랑 연락 끊었어. 완전히. 집에 와줘. 제발. 지혜는 문자를 읽고 비웃었어요. 연락 끊었다고? 믿을 것 같아? 그때 엄마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지혜야, 현관에 누가 왔는데. 누구? 수진이. 지혜는 벌떡 일어났어요. 뭐? 수진이가 왜? 현관으로 나가니까 수진이가 서 있었어요. 지혜야. 수진이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왜 왔어? 지혜가 차갑게 물었어요.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제발 5분만. 할 얘기 없어. 나. 지혜야, 진짜 미안해. 나. 수진이가 울먹였어요. 너? 너 뭐? 나 원래부터 민호 오빠 좋아했었어. 수진이가 고백했어요. 알아. 은지한테 들었어. 그래서 더 미안해. 친구로서 너무 잘못한 거 알아. 근데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마음이. 마음이 어쩔 수 없었다고. 지혜가 비웃었어요. 마음이 어쩔 수 없으면 친구 남편한테 오빠 보고 싶다고 문자 보내. 친구 집에 매일 가서 친구 남편이랑 단둘이 시간 보내. 그게 마음이 어쩔 수 없어서 한 거야. 너 진짜 더럽다. 10년 동안 친구인 척하면서 기회만 노렸던 거지. 아니야. 나 진짜 너 친구로 생각했어. 거짓말. 친구 같았으면 친구 남편 탐내. 친구 결혼식 때 질투하는 표정으로 쳐다봐.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나가.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지혜야. 꺼져. 지혜가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수진이는 현관 앞에서 한참을 울다가 결국 돌아갔어요. 지혜는 그날 밤 민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수진이 만나지 마. 안 만나. 이미 연락 끊었어. 진짜로? 응. 문자도 차단했고 전화도 차단했어. 지혜야, 집에 와줘.
제발. 지혜는 한숨을 쉬었어요. 며칠 더 생각해 볼게. 지금은 너 얼굴 보기 싫어. 알겠어.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지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혼해야 하나? 아니면 용서해야 하나? 그녀의 선택은 무엇이 될까요? 친정에서 나흘째 되던 날, 지혜는 민호와 매일 통화를 했어요. 민호는 계속 사과했고 집에 돌아와 달라고 했죠. 지혜야,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수진이는 완전히 연락 끊었고 너 아니면 안 돼. 알았어. 주말에 갈게. 지혜도 계속 친정에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일단 집에 가서 제대로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죠. 그런데 금요일 오후 지혜 핸드폰으로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지혜 씨. 저 수진이 엄마예요. 지혜는 깜짝 놀랐어요. 수진이 엄마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전화드려서 죄송해요. 수진이한테 전화번호 받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 딸이 지혜 씨한테 정말 큰 잘못을 했다고 들었어요. 제가 대신 사과드려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혜는 어이가 없었어요. 28 먹은 성인이 잘못하고 엄마가 대신 사과 전화를? 아니, 어머니가 사과하실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사실은 지혜 씨한테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서요. 뭔데요? 수진이 엄마가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수진이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네? 어디 아픈데요? 정신병원이요. 지혜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신병원이요? 네. 수진이가 어렸을 때부터 좀 문제가 있었어요. 수진이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경계성 성격장애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쉽게 말하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히 애착 대상에 대한 집착이 심하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가면 극도로 질투하고. 그래요. 지혜는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진이가 네. 수진이가 남자를 좋아하게 되면 그 남자가 다른 여자랑 사귀고 있으면 그 여자랑 친해지려고 해요. 그리고 그 여자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고등학교 때도 그랬어요. 수진이가 좋아하던 남자애가 수진이 짝꿍이랑 사귀었는데 수진이가 그 짝꿍이랑 친해지더니 남자애를 빼앗으려고 했어요. 결국 그 짝꿍이 알게 됐고 수진이는 학교에서 왕따 당했죠. 지혜는 소름이 돋았어요. 대학교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수진이가 동아리 선배를 좋아했는데 그 선배가 동아리 후배랑 사귀었거든요. 수진이가 그 후배랑 친해지더니 결국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했어요. 그래서요. 그 후배가 수진이한테 칼을 맞았어요. 네. 지혜는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근데 그 일로 수진이가 고소당할 뻔했죠. 제가 무릎 꿇고 빌어서 합의 봤어요. 지혜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 후로 수진이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경계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고 약을 먹고 상담 치료를 받았죠. 한동안 괜찮았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수진이 엄마는 울먹였어요. 지혜 씨 남편분을 만나면서부터 다시 증상이 재발한 것 같아요. 수진이가 일기장에 쓴 걸 봤어요. 이번엔 꼭 성공할 거야. 지혜는 내 친구니까 나를 의심하지 않을 거야. 조금씩 천천히 민호 오빠를 내 사람으로 만들 거야 라고. 지혜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처음부터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딸을 제대로 못 키워서. 수진이 엄마는 전화기 너머로 흐느꼈어요. 수진이가 지금 병원에서 자살 시도를 해서 입원한 상태예요. 지혜 씨한테 거절당한 게 너무 충격이었나 봐요. 지혜 씨한테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우리 수진이를 고소하거나 그러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수진이는 아파요. 정신병이에요. 지혜는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고소 같은 거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다신 보지 않을 생각이에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네. 수진이 좀 제대로 치료시켜 주세요. 약 먹는 것만으론 안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지혜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수진이가 정신병이 있었다니. 그것도 타인의 애인을 빼앗으려는 증상. 지혜는 갑자기 수진이가 불쌍해졌어요. 화도 났지만 동시에 안타까웠어요. 병이었구나. 그래서 저랬구나. 그날 저녁 지혜는 민호한테 전화를 걸어서 수진이 엄마한테 들은 얘기를 전부 말해줬어요. 민호도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수진이가 정신병이? 응. 경계성 성격장애래. 타인의 애인을 빼앗으려는 증상이 있다고. 그럼 나한테 접근한 것도 전부 계획이었다는 거야? 그런 것 같아. 민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여보. 응? 그래도 너는 잘못이야. 지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진이가 아프다는 건 알겠어. 근데 너는 정상이잖아. 수진이가 접근할 때 거절했어야지. 왜 받아줬어? 미안해. 수진이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너 때문에 화가 난 거야. 알아? 알아. 우리 다시 한 번만 얘기하자. 내일 집에 갈게. 응. 기다릴게. 토요일 오전 지혜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현관문을 열자 민호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죠. 왔어? 응. 지혜는 소파에 앉았어요. 민호는 맞은편 소파에 앉았죠. 얘기하자. 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왜 수진이한테 그랬어?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결혼 생활이 지루했어. 뭐? 지혜는 귀를 의심했어요. 결혼 생활이 지루해서? 그게 이유야? 아니, 그게 아니라. 표현이 잘못됐어. 민호가 다시 말을 정리했어요. 우리 결혼하고 처음 1년은 좋았잖아. 매일 같이 밥 먹고 주말마다 데이트하고. 응. 근데 2년 차 되니까. 너는 회사 일에 집중하고 나도 프로젝트 바쁘고 주말에도 각자 약속 잡고. 그게 뭐가 문제야? 부부가 각자 생활도 있어야지. 맞아. 근데 나는 외로웠어. 민호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집에 와도 너는 노트북 보고 나한테 관심 없고. 내가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 있었어라고 해도 응이라고만 대답하고. 지혜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그때 수진이가 나한테 관심을 보여줬어. 오빠 오늘 어땠어요? 라고 물어봐주고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래서 좋았다는 거야? 응. 지혜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나한테 말하지 왜 수진이한테 가? 너한테 말했어. 여보, 요즘 우리 대화 없는 것 같다고. 근데 너는 바빠서 그래라고만 했잖아. 지혜는 기억이 났어요. 그런 대화가 있었죠. 그래도 그렇지, 친구 여자친구한테가? 처음엔 그냥 친구로만 생각했어. 진짜야. 민호가 변명했어요. 수진이가 집에 자주 오기 시작했을 때도 친구가 힘드니까 도와줘야지 생각했어. 근데 점점 수진이랑 있는 게 편해졌어. 수진이는 나한테 웃어주고 내 요리 맛있다고 해주고 나한테 조언 구하고. 그게 좋았어? 응. 솔직히 좋았어. 지혜는 화가 치밀었어요. 그럼 나랑 이혼하고 수진이랑 결혼하지 그래?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 그게 사랑이야? 지혜가 비웃었어요.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서 다른 여자랑 데이트하고 선물 주고 포옹하는 게 사랑이야?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이제 지겹다. 지혜는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이한테 고백받았을 때 왜 안 거절했어? 확실하게. 거절했어. 너는 내 와이프 친구야 안 되라고 했어. 근데 왜 계속 만났어?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답해봐. 왜? 끊기 싫었어. 뭐? 수진이랑의 관계를 끊기 싫었어. 수진이가 나한테 관심 보여주는 게, 나를 좋아해주는 게.
기분 좋았어. 지혜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진짜 최악이다 너. 지혜야. 사랑은 하고 싶고 바람도 피우고 싶고 둘 다 가지고 싶었던 거지. 바람은 아니야. 진짜로 육체관계는 없었어. 육체관계 없으면 바람이 아니야. 정신적인 바람은? 민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너 지금 수진이한테 완전히 넘어간 거 아니야? 사실은 수진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는 수진이 안 좋아해. 그럼 뭐야? 나는 그냥 관심 받고 싶었어. 누군가 나한테 집중해주고 나를 특별하게 대해주는 게 좋았던 거야. 지혜는 비웃었어요. 유치하네. 결혼한 어른이 무슨. 미안해. 그만 미안해. 이제 됐어. 지혜가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민호가 붙잡았어요. 지혜야,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야. 어떻게 믿어? 뭐든지 할게. 핸드폰도 보여줄 거고 위치 공유도 할 거고 수진이는 완전히 차단했고. 그런 거 필요 없어. 지혜가 민호의 손을 뿌리쳤어요. 믿음은 그런 거로 생기는 게 아니야. 진짜로 너를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 얼마나? 모르겠어.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될지. 지혜는 방문을 닫았어요. 그날 밤 지혜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이혼해야 하나? 아니면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하나? 솔직히 지혜도 잘못이 있었어요. 민호한테 무관심했던 건 사실이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호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음 날 아침 지혜는 민호한테 말했어요.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할게. 첫째, 수진이 완전히 차단. 둘째, 부부 상담 받기. 셋째, 앞으로 3개월간 너한테 시험 기간. 시험 기간? 응. 3개월 동안 내가 진짜로 변했는지 확인할 거야. 만약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하면 바로 이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약속할게. 과연 민호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3개월이 지났어요. 민호는 약속을 지켰어요. 수진이와 완전히 연락을 끊었고 매주 부부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상담사 선생님은 두 사람에게 말했어요.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에요. 민호 씨는 외로움을 느꼈지만 지혜 씨한테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고 지혜 씨는 바빴지만 민호 씨의 감정을 알아채지 못했죠. 두 사람 모두 잘못이 있었어요. 상담을 받으면서 지혜와 민호는 조금씩 변화했어요. 민호는 매일 저녁 지혜한테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지혜의 대답을 끝까지 들어줬죠. 지혜도 민호한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회사 일 힘들지? 내가 저녁 해줄까? 주말마다 데이트도 했어요. 영화 보고 맛집 가고 산책하고. 예전의 달달한 신혼 시절처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회복되는 느낌이었어요. 지혜는 이대로 괜찮아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3개월째 되던 어느 금요일 저녁, 지혜가 퇴근하려고 회사 건물 밖으로 나왔는데 수진이가 서 있었어요. 지혜야. 지혜는 눈을 의심했어요. 너, 왜 여기 있어? 수진이는 한결 말라 보였어요. 얼굴도 창백했고 눈빛도 흐릿했어요. 나 병원에서 퇴원했어. 그래서? 지혜야, 나 이제 괜찮아졌어. 약도 먹고 상담도 받고. 선생님이 많이 좋아졌대. 지혜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 다시 친구할 수 없을까? 지혜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친구?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지혜야, 나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근데 나 너 없으면 안 돼. 나는 너 없어도 잘 살아. 지혜가 차갑게 말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수진이가 지혜의 손을 잡으려고 하자 지혜는 손을 뿌리쳤어요. 만지지 마.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나타나지도 마. 지혜야. 너 계속 이러면 스토킹으로 신고할 거야. 지혜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수진이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지혜야. 민호 오빠는 잘 지내? 지혜는 멈춰섰어요. 뭐라고?
민호 오빠, 나 아직도 좋아해. 나 없으면 오빠도 외로울 텐데. 지혜는 돌아서서 수진이한테 다가갔어요. 너 진짜 정신병 치료받았어? 전혀 안 나은 것 같은데? 나 나았어. 근데 오빠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그건 병이 안 나은 거야, 바보야. 지혜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너 엄마한테 전화할 거야. 딸 좀 데려가시라고. 안 돼. 수진이가 지혜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였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나, 미친년아. 지혜가 소리쳤어요. 그때 누군가 두 사람을 떼어놨어요. 무슨 일이에요? 경비원 아저씨였어요. 이 사람이 저를 스토킹해요. 지혜가 말했어요. 스토킹 아니에요. 우리 친구예요.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친구 아니에요. 이 사람 정신병 있어요. 경찰 불러주세요. 네? 정신병? 경비원 아저씨가 당황했어요. 결국 경찰이 왔어요. 수진이는 경찰한테 친구랑 대화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했고, 지혜는 스토킹 당하고 있다고 했어요. 경찰은 수진이한테 경고했어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접근하지 마세요. 다음에 또 이러면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수진이는 결국 돌아갔어요. 하지만 가면서 지혜한테 말했어요. 지혜야, 나 포기 안 해. 민호 오빠도 너도. 지혜는 소름이 돋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민호한테 얘기했어요. 수진이가 오늘 회사 앞에 나타났어. 민호는 깜짝 놀랐어요. 뭐? 퇴원했어? 응. 그리고 나한테 다시 친구하자고 했어. 미친 것 같아. 접근 금지 신청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것도 생각 중이야. 지혜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 여자 진짜 집요하네. 그날 밤 지혜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수진이었어요. 지혜야, 오늘 미안했어. 나 너무 급했나 봐. 근데 진심이야. 우리 다시 친구했으면 좋겠어. 오빠한테도 연락하고 싶은데 차단당했더라. 유유 오빠한테 말 좀 해줘. 나 보고 싶다고. 지혜는 수진이를 차단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다른 번호로 또 문자가 왔어요. 알 수 없음 지혜야, 나 수진이야. 왜 차단했어? 나쁘다 유유. 또 차단. 그 다음날 또 다른 번호. 알 수 없음 지혜야, 제발 답장해줘. 나 정말 미칠 것 같아. 지혜는 민호한테 말했어요. 접근 금지 신청하자. 이거 정상이 아니야. 지혜는 변호사와 상담을 했어요. 스토킹과 지속적인 연락으로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어요.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 싶어요. 변호사는 지혜가 가져온 증거들을 확인했어요. 문자 내역, 회사 앞 CCTV 영상, 경찰 신고 기록. 충분히 가능합니다. 신청서 제출하시죠. 일주일 후 법원에 접근 금지 신청서가 제출됐어요. 그런데 며칠 후 지혜한테 등기 우편이 왔어요. 변호사 사무실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뭐지? 편지를 열어보니 고소장이었어요. 고소인 김수진, 피고소인 박지혜, 죄명 명예훼손. 지혜는 눈을 의심했어요. 명예훼손? 내가? 고소 내용을 읽어보니 이랬어요. 피고소인 박지혜는 고소인을 정신병자라고 지칭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고소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퍼뜨렸습니다. 이는 고소인의 사회적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지혜는 어이가 없었어요. 진짜 정신병 있는 거 사실인데 이게 명예훼손이라고. 지혜는 곧바로 변호사한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수진이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네? 어떻게 된 일이죠? 지혜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이라고 해도 공공연하게 타인의 정신질환을 언급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긴 해요. 그럼 저 불리한 건가요? 아니요. 상대방이 먼저 스토킹을 했고 지혜 씨는 정당방위 차원에서 말한 거니까요. 맞고소로 대응하시죠. 한 달 후 법정 심리가 열렸어요. 수진이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했어요. 피고인 박지혜는 고소인 김수진을 여러 사람 앞에서 정신병자 미친년이라고 모욕했습니다. 심지어 고소인의 어머니한테까지 전화해서 딸 좀 제대로 치료시키라고 했습니다. 지혜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김수진은 실제로 경계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고 자살 시도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박지혜는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판사가 수진이한테 물었어요. 김수진 씨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게 사실입니까? 수진이가 일어나서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완치됐어요. 의사 선생님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완치 소견서가 있습니까?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약도 끊었고 증상도 없어요. 지혜 측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피고인한테 보낸 수십 통의 문자 메시지입니다. 민호 오빠 보고 싶다. 우리 다시 친구하자. 포기 안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완치된 사람의 행동입니까? 판사가 수진이를 쳐다봤어요. 수진이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건 친구가 보고 싶어서.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 연락하고 접근한 것은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스토킹 아니에요. 저는 그냥.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냥 지혜랑 다시 친구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판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김수진 씨 진정하세요. 다음 증인 나오세요. 다음 증인은 민호였어요. 수진이는 민호를 보자 눈빛이 반짝였어요. 오빠. 판사가 민호한테 물었어요. 증인은 김수진과 어떤 관계입니까? 제 아내의 친구였습니다. 였다는 건 지금은 아니라는 뜻입니까? 네. 현재는 일체 연락하지 않습니다. 김수진이 증인에게 애정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까?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했습니다. 좋아한다는 고백을 받았습니다. 언제입니까? 약 5개월 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절했습니다. 저는 기혼자이고 김수진은 제 아내의 친구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김수진이 계속 접근했습니까? 네. 문자를 보내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전화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차단했습니다.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오빠는 거짓말하고 있어요. 오빠도 저한테 관심 있었잖아요. 판사가 수진이를 제지했어요. 김수진 씨 조용히 하세요. 증인 신문 중입니다. 지혜 측 변호사가 민호한테 물었어요. 증인은 김수진에게 호의를 보인 적이 있습니까? 민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했습니다. 지혜가 민호를 쳐다봤어요. 어떤 호의였습니까? 식사를 같이 하고 선물을 주고 위로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김수진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 잘못입니다. 수진이가 다시 소리쳤어요. 오해 아니에요. 오빠가 먼저 저한테 관심 보였어요. 판사가 다시 제지했어요. 김수진 씨, 한 번 더 그러시면 퇴정 명령 내리겠습니다. 심리는 계속됐어요. 결국 판사는 판결을 내렸어요. 김수진의 명예훼손 고소는 기각합니다. 박지혜의 접근금지 신청은 인용합니다. 김수진은 앞으로 박지혜 및 그 가족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으며 일체의 연락을 금지합니다.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진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안 돼. 이럴 수 없어. 지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끝났다.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후 2주가 지났어요. 지혜는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어요. 수진이한테서 연락도 오지 않았고 회사 앞에 나타나지도 않았죠. 드디어 끝났구나.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지혜가 집에 들어서려는데 현관 앞에 수진이가 앉아 있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수진이는 울먹이며 지혜를 쳐다봤어요. 지혜야. 제발 용서해줘. 너 지금 접근금지 명령 위반하는 거 알아? 알아. 근데 어쩔 수 없었어. 너 꼭 만나야 할 것 같아서. 지혜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여보세요, 신고합니다. 접근금지 명령 위반이요. 경찰이 도착했고 수진이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어요. 안 돼. 지혜야. 제발. 수진이는 끌려가면서도 지혜한테 소리쳤어요. 나 너 없으면 안 돼. 민호 오빠도 필요해. 지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 정말 심각하구나.
다음 날 지혜는 수진이 엄마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지혜 씨, 우리 수진이가 또 사고를 쳤다고 들었어요. 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딸을 제대로 관리 못해서.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수진이가 법원에서 강제 입원 명령을 받았어요. 앞으로 최소 6개월은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대요. 잘 됐네요. 제대로 치료받으면 좋아지겠죠. 네, 그러길 바라요. 수진이는 그렇게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지혜와 민호는 한 달 후 이혼 협의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미안해. 민호가 마지막으로 사과했어요. 나도. 우리 둘 다 잘못했어. 지혜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3년간 좋은 시간도 있었잖아. 응. 앞으로 잘 살아. 그리고 다음 사람 만나면 제대로 해. 너도 행복해.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어요.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정리됐어요. 재산은 반반 나눴고 위자료는 받지 않았어요. 지혜는 새로운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민호는 원래 살던 집에 그대로 있었고요. 6개월 후, 지혜는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팀장이 됐죠. 새로운 사람도 만나기 시작했어요.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였는데 착하고 성실했어요. 민호는 어떻게 지내는지 몰라요. SNS도 차단했고 연락도 끊었으니까요. 그리고 1년 후, 어느 날 지혜는 거리에서 우연히 수진이를 봤어요. 수진이는 엄마와 함께 걷고 있었어요. 표정은 밝았고 예전보다 건강해 보였어요. 수진이도 지혜를 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지혜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서로 지나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혜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집에 돌아와서 지혜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수진이를 봤다. 예전보다 나아 보였다. 나도 이제 괜찮아진 것 같다. 그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배웠다. 친구든 연인이든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 앞으로는 더 행복하게 살 거다. 지혜는 일기장을 덮고 미소 지었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그 후 민호는 어떻게 됐을까요? 민호는 이혼 후 한동안 혼자 지냈어요. 후회도 많이 했죠. 내가 왜 그랬을까? 지혜한테 왜 그랬을까? 민호는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2년 후 민호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했어요. 솔직하게 성실하게. 수진이는 계속 치료를 받았어요. 약을 먹고 상담을 받고 천천히 회복했어요. 완치는 어려웠지만 증상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지혜는 3년 후 재혼했어요. 소개팅으로 만난 그 남자와 결혼식 날 지혜는 행복했어요. 이번엔 진짜 행복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확신은 틀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당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